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벤트를 처리하는 조금 더 확장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문서의 시작과 끝, 엘리먼트의 시작과 끝, 속성 읽기, 텍스트 읽기, 그 다음에 각 소스 라인의 위치를 처리하는 그런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ax02.py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핸들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들러는 컨텐트 핸들러에서 상속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start document는 문서의 처음에서 호출이 되고요. end document 문서의 끝에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시작에서는 start 엘리먼트가 끝날 때는 end 엘리먼트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스타트 엘리먼트에서는 이제 엘리먼트 이름과 각 속성값들이 전달이 되겠죠. 여기서 이름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각 속성값을 다음과 같이 표준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얻을 땐 get names 하게 되면 이름의 목록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값을 출력할 때는 get value를 하면 이 속성 이름에 대한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nd 엘리먼트에서는 end 태그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characters 하게 되면 이제 그 태그와 태그 사이에 있는 그 텍스트가 읽혀질 때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하고 텍스트의 위치하고 그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그 줄바꾸기를 이제 실제 n으로 이렇게 표시되게끔 그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t document locator에 의해서 로케이터 문서의 위치를 지정하는 로케이터 객체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해서 실제 그 컨텐트에 대한 이런 각각의 그 엘리먼트나 텍스트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러를 만들어 놓고요. 그 핸들러 객체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파서에다 이제 등록을 합니다. 핸들러를. 그리고 이거 실제로 수행을 하면은 일단 names를 한번 볼까요? names.xml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names하고 name 뭐 별 의미 없는 애트리뷰트를 넣어놨고요. 그 이름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sex0302.py 이렇게 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start of document 문서의 시작 나왔죠. start tag names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페이스 부분이 나온 것이 되겠고요. 또 줄 바뀐 게 new line이 나왔다는 이게 지금 따로따로 전부 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ame에 대한 그 엘리먼트에 대한 그 스타트 엘리먼트가 호출이 됐고 그 속성 값이 되겠습니다. x라는 이름의 속성의 값은 y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처리가 됐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end of document까지 처리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름 공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세이블 되어 있는 그 이름 공간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피처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핸들러 안에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피처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때서 이름 공간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벤트가 이제 스타트 엘리먼트 대신에 스타트 엘리먼트 ns가 호출이 되고요. end 엘리먼트 대신에 ns가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문서를 처리하는 그 이벤트 핸들러를 이와 같이 만들고요. 처리를 그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처리하는 방법은 다 똑같고요. 이 라인만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핸들러도 이렇게 메소드만 네임스페이스를 지원하는 메소드로 대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트 엘리먼트에서 네임은
그냥 그 로컬 네임이 아니라 URL하고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URL하고 로컬 네임이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QName은 그 none으로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출력 결과를 살펴볼까요? 요것이 이제 그 URL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여기 로컬 네임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스타트 태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어드레스라는 어드레스가 아닌가요? 네, 디렉토리가 되겠고요.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네임 URL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URL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어드레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ADR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ADR은 다음과 같은 URL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출력은 생략했습니다. 자, 이번에 에러 핸들러를 추가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러 핸들러는 handler.에러 핸들러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를 여러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메서드를 여러분이 다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워닝이 있고요, 에러가 있고요, 치명적인 fatal 에러가 있습니다. 인수로는 발생한 익셉션을 받도록끔 되어 있고, 여기서는 단순히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핸들러는 이제 그 스타트 엘리먼트만 이렇게 출력하는 단순한 핸들러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핸들러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set 컨텐트 핸들러로, 에러 핸들러는 set 에러 핸들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러 핸들 객체를 만들어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처리하는 example인데요. 이것이 이제 소스 XML 소스 파일이 되겠고요. 이것을 실행했을 때 이제 스타트 태그 names name이 호출된 다음에 요 이름이 틀렸죠. 이게 스몰 작은 n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문자 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smatched 태그가 발생을 지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증 파서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파서는 그 DTD나 스키마 등이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그 지정된 문법대로 XML 문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에러 핸들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에 에러 핸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더 이상 파싱 되지 않고 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러가 얼마나 어느 그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모두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에러 핸들을 등록하면 되겠고요. 중간에 처리 중단을 시키려면은 그 삭스 파스 익셉션 예외를 발생을 시켜주면 더 이상 처리되지 않고 중단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ignorable whitespace를 컨텐트 핸들러에 등록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증 파서 만들기 첫 번째 방법을 보시면요. XML validate parser factory에서 make parser를 하게 되면 검증 되는 그런 파서를 여러분이 실제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준의 그 파서 만드는 방법을 그냥 사용하고요. set feature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feature validation 기능을 enable 시켜주면 validation 파서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드라이버가 전부 다 validation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서에 따라서요. 자, 이렇게 파서를 만들고 처리하는 것을 example을 여기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x05.py가 되겠고요. 여기 에러 핸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exception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그냥 출력하는 것으로 에러 핸들의 역할은 되고요. 여기에 콘텐트 핸들러는 이제 단순히 그
엘리먼트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ignorable white space가 발생할 때 이걸 처리하게끔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에러가 있는 문서를 이렇게 파싱을 합니다. 에러가 있는 문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DTD를 하나 선언을 했는데, 이제 usualist라는 다큐멘테이션 타입은 usualist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엘리먼트가 이제 usualist가 있고 그 안에 유저가 0번 이상, 스타라는 것은 0번 이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0번 이상 발생할 수 있고, 유저는 이름과 이메일 엘리먼트를 가질 수 있고, 이름은 parsed character 데이터, PC 데이터, 이메일도 이런 데이터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저는 sex라는 attribute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메일과 female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를 갖게끔 돼 있고, 디폴트로는 메일이라는 값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실제 문서에서 보시면은 don't know라는 그 성별에 don't know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에러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한 결과를 보면 스타트 태그에서 쭉 저걸 하죠. 그리고 whitespace가 이제 ignorable whitespace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금 바로 넘기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라인에 몇 번째 문자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don't know는 자, 허용되지 않은 값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더 이상 중단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만 프린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validation 그 파서를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